여러분, 간은요, 우리가 배운 거, 이제 배워야 될 거, 이 장에서, 기관계 쪽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할 수 있고요. 분해도 가능한데, 식사를 하게 되어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혈중의 포도당을 어때요? 줄여줍니다. 혈당 조절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요, 운동을 해서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분해를 합니다. 0.1% 정도의 혈액 중에 존재를 해야 돼요. 혈당이 딱. 떨어지면 올려주고, 올라가면 떨어뜨려주고. 그래서 이걸 혈당 조절이라 하거든요. 특히 알아야 될 건, 얘에서 생기는 이거 있죠?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일어나는 일들 있죠? 조절하는 거 이게 결과예요. 알았죠? 우리가 생명현상에서 뭐 배웠어요? 항상성 배웠죠? 이게 항상성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얘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인슐린이라든가, 글루카곤이 호르몬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면 아시겠어요? 간이 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이 장에서 배우는 것 중에 이거는 저쪽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분비 쪽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배설 쪽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합성도 합니다. 우리는 합성을 동화라고 하죠, 동화. 그죠? 동화와 이화작용이죠. 그래서 지금 저 중에 보면 CD는 글리코젠하고 포도당 중에 하나고 A와 B는 아미노산과 단백질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설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무조건 맞는 설명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잡았구만.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간은 동화라고 했고요. 나는 이화라고 했으면 기준이 얘잖아요. 얘가 고분자고요. 얘가 저분자란 말이야. 우리는 글리코젠을 다당류라고 불러요. 녹말 정도의 그렇게 고분자는 아니지만 포도당보다는 분자량이 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가 이화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글리코젠이고요. 여기가 포도당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간은 동화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아미노산이고요. 단백질이 되겠죠. 이 간은 우리 몸 어디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나는 간에서 일어나는 거 맞아요? 간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간은요, 온몸에서 일어나요. 왜? 세포 속에 있는 리보솜이 하는 일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역할이 많은 데가 어디냐면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곳이 있죠. 여러분, 소화효소 분비 장소 대표적인 게 어디 있어요? 3대 영양소. 그렇죠. 이자입니다. 이자. 거기에 되게 많아요. 이자는 저것뿐만 아니라 호르몬도 분비하거든요. 내분비샘이란 말을 쓰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으로 분비하는 걸 내분비샘, 몸 밖으로 나는 걸 외분비샘이라고 부릅니다. 침 같은 게 외분비샘이에요.
위액이 외분비샘이고 장액, 이자액 모두 외분비샘입니다. 우리 식도를 따라 위를 거쳐 소장을 지나가는 게 다 문 밖이에요. 거기가.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외분비샘 쪽에 있는 세포들이 리보솜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여기 아픈 거 알아요? 이렇게 누르면. 그리고 사람 여기 겨드랑이 있죠. 콕 찔면 아프잖아. 남학생들 많이 뭐 혈이야 뭐 이러면 누르고 막 이러잖아. 림프절 있어요 거기에. 거기서도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이런 것들이 교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세균들, 바이러스들이 되게 많이 모이거든. 그럼 그쪽에 누가 많냐면 형질세포라는 우리 몸에 항체를 만드는 세포들이 되게 많습니다. 걔들이 또 리보솜이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 효소나 항체나 호르몬의 주성분이 뭐라고요? 단백질입니다. 저런 리보솜의 숫자가 보통 다른 몸에 있는 세포들의 리보솜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그리고 A가 저분자고요. B가 고분자니까 이거 맞았죠. 저거는 사실 니들이 배웠다 안 배웠다가 아니라요. C, D를 알면 A, B를 자동스럽게 알게 놓은 거예요. 저게. 알았습니까? 저런 거 틀면 안 돼요. 다음에 아이고 주머니 야 그림 하나 그려놨다고 틀리고 있어. 그랬어요. 수특 문제예요. 수특. 여기 여러분 근육 있잖아요. 근육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근육. 에너지 생산해야죠. 근육도 다핵세포라고 합니다. 핵이 되게 많아요. 이 다핵세포들에서 하는 일은 에너지를 생산해야죠. ATP를 생산해야 되고, 그죠? 그러려면 포도당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 역할을 하는 데가 저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힌트를 막 줬습니다. 단백질, 아미노산, 포도당. 여러분, 3대 영양소 중에 우리 몸에 제일 적게 존재하는 게 어떤 영양소일까요? 그래요.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래서 강냉이 다이어트 막 이런 말 쓰는 게 그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먼저 소화가 된다는 얘기지. 물론 많이 먹으면 살찌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강냉이도 적당히 먹어야죠. 하루에 한 푸대 먹고 이러면 이제 바로 살이 찝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다이어트를 했을 때 빠지는 게 누구냐? 지방이에요. 알았어요? 지방이 빠지다 이제 그다음부터 다이어트가 아니죠. 기아죠, 기아. 그렇게 되면 단백질이 빠져요. 마지막에. 그래서 복수가 차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런 거 유네스코 뭐 이런 거 안 나오더만 많이. 배 볼록 나온 꼬마 돌아다니잖아요. 그 기아 때문에 그래요. 팔뚝 얇고 막 배 볼록 나온 애들. 아셨어요? 지금 여기 얘기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모근은 세포로 구성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모근.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모근도 세포예요. 그래서 여러 분자의 기억이 결합해서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디귿을 합성한다. 힌트가 뭡니까? 기억이 저분자고 디귿이 고분자죠. 근데 디귿의 단위체란 얘기잖아요, 저게. 단백질, 아미노산, 포도당이 고분자하고 단위체 관계가 단백질하고 아미노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아미노산이고 디귿은 뭡니까?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또 여러 분자가 기억이 그래서 물질 X를 구성하는 니은을 합성한다. 니은이 단백질이구나. 디귿은 당연히 포도당이겠죠. 그죠? 그리고 기억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동화작용이라 했겠고 틀린 친구들이 뭘 잡았냐 답을. 업스 뭐냐. 야 이거 몰라도 합성이란 말 때문에 기억하고 니은 관계를 찾아야 돼. 알았어? 니은이 고분자고 기억이 저분자라는 거 꼭 기억해. 알겠지? 나머지 친구들은 괜찮네. 그거 하나 놓쳤구만. 알겠어요? 기억 하나 놓쳤네. 틀린 친구들 잘 봐요. 알았지? 근데 의외로
뭐 말이 많은 건 그래도 맞췄네. 탐구 과정 이런 건 잘 푸네. 그죠? 6번을 틀린 친구가 있어요. 6번을 틀린 친구가 있네. 야, 혹시 이거 알아?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로 만드는 효소 알아? 그 니네 교과서에 있는 거잖아. 그지? BTB 떨어뜨려가지고 액성 찾고 그러는 문제. 그것도 봐도 교과서에 있는 실험은 꼭 알아도. 특히 노초파다. 노초파. 우리 산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염기에서 푸른색이다. 알았지? 노초파. 알겠어? 지시학 색깔 변화 잘 알아두고. 어떤 책에는 황색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어. 노란색인데 황색. 초록색이 녹색. 파란색이 뭐라고 불러? 걔들 푸른색이라고 하나? 푸른색 자체를 청색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알았어? 색깔은 다 같은 거니까 알아두고. 그리고 볼까? 6번에 어이쿠 그래. 간은 맞췄는데 아휴 암모니아가 얘들아 화학을 하는 친구들은 알지? 합법법 분자량도 외워. 니네보다 한 살 적을까 제가? 제가 17살이야. 알았어? 요소는 뭔가 봐도 복잡해 보이지 않냐? 60이야. 분자량 60. 동화지 동화. 암모니아가 하는 거. 저거를 어디서 일어난다고? 간에서 일어나는 거야. 저거 오르니틴 회로라고 하거든. 암모니아 2개 분자가 요소 하나로 합성되는 거거든. 알겠어요? 오, 뭐야. 빼먹었네. 알겠지? 지방은 세포 호흡을 통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겠고요. 세포 호흡은 뭡니까? 이화잖아요. 에너지 방출이죠. 그 다음에 기억의 합성은 간에서 일어난다. 자꾸 간을 놓쳐. 알았어? 기억력은 틀린 거고. 알았냐? 간 좀 외워놔. 간땡이 부은 것들아. 틀리면 안 돼. 다음에 오호 잠깐만. 야 7번도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너네가 딴 거는 조금 뭔가 트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되게 정석이거든. 7번 8번 여기 생콩즙이 유리아스 요거 갖고 실험하는 거고. 이거는 아예 외워버려 그냥. 뭐 유레이스 되게 많거든 말이. 그러니까 유레이스라고 써있으면 그냥 그대로 외우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뭐야? 미토콘드리아잖아. 미토콘드리아의 선이 요게 세포막이거든. 바깥에 외막 있고 안에 내막이 있어. 이중막 구조야. 그래서 얘가 포도당이 일로 들어가면서 여기 보시면 요걸 인산기라고 불러 얘들아. 그래서 얘가 그 인산기가 몇 개 있다고? 3개 있다고. 그래서 ATP야, TP, 3. 얘는 그럼 인산기가 몇 개 있겠어? 하나 받아서 3개니까. 2개 있겠지. ADP야, DP 제가, 다이. 알았니? 그러니까 니은에서 디귿으로 가는 것도 동화잖아.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세포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포도당이 얘잖아. 또 화학하는 친구들 알지? 탄소, 수소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뭐 나와? CO2하고 H2O 나오잖아. 그래서 기억이 CO2야. 이거 절대 놓치지 마. 이런 문제.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자, 문제 봐봐. 이 말이 어려웠어? 이건데 순환과 대빵이 누구야? 순환계 대빵이. 심장이야, 심장. 순환계는 어디를 통해서 움직이지? 혈관을 통해서 물질들을 움직이잖아. 당연히 CO2나 O2 이런 것들이 다 어디를 통해서? 순환계를 통해 움직여. 얘도 마찬가지고. 알았어? 영양소, 무기염류, 그 다음에 기체들 모두가 아주 훌륭한 극성용매인 물에 담겨서 혈액을 통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건 맞는 설명이고, 뭐 당연히 인산기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학교 선생님들 어디 학교더라? 그게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니네 뉴클레오타이드 알지? 뉴클레오타이드. 누구의 단위체야? DNA, RNA의 단위체잖아. 그지? 근데 거기서 RNA는 리보스인 건 알지? ATP도 리보스야. 둘이 오탄당이 동일한 오탄당을 갖는다 이런 거 나온 적 있었어. 알았어? ATP도 중앙에 있는 애가 얘가 누구라고? 얘가 오탄당. 리보스야. 물론 자세히 있으면 리보스가 요거죠, 요거. 요렇게. OH가 두 개 붙어 있는 애들. 근데 이걸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결합돼 있어. 아데닌이란 염기랑 리보스가 붙어갖고 이게 뭐냐면 아데노신이라고 그래. 그게 A거든, ATP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인산기가 몇 개 붙었어? 3개 붙어 있는 게 ATP 형국이야. 요거 하나 떨어지면 요렇게 쓰는 거야. 떨어졌다라는 표시로. 알았지? 그래서 여기가 7.3 킬로칼로리. 알겠어요? 7.3 킬로칼로리. 근데 그 에너지가 요 두 개만 형성돼요. 이렇게. 요거 끊어지는 일 거의 없다는 거 알아둬라. 알았냐? 요거 다 끊어지면 이거 AMP거든. 모노. 2개 있으면 다이. 3개 있으면 트리.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일, 세포 호흡을 통해 이화도 일어나고 동화도 일어난다. 당연히 엽록체 내에서도 동화도 일어나고 이화도 일어난다. 물질 대사가 모두 일어난다. 어디든. 알았어요? 틀리면 안 된다. 당연히 근수축 과정 있잖아. 여기 뭐 처음 생명을 듣는 친구는 모르겠지만 한 번 돈 이렇게 친구들은 보면 나트륨 칼륨 펌프라든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에 내가 얘기했잖아. 발광을 한다든가 반딧불이가 전기뱀장어가 발전을 시킨다든가 이럴 때도 ATP 쓴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너네는 ATP를 그냥 가만히 숨 쉬고 자고 있어도 써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 못 받으면 죽게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ATP는 에너지 화폐고 우리 몸에 매우 필요한 물질이다 라고 알아두셔. 알겠어요? 다음에 이 실험 문제는 그래도 안 틀렸는데 많이. 이 실험을 틀린 친구들은요 외워놓으세요 이거. 알았습니까? 그리고 어렵지도 않아요. 유레아스가 들어가면 요소를 분해를 시키거든. 그래서 암모니아를 만들어내. 암모니아가 염기성이 얘들아. 알았어? 그러니까 화학을 같이 하는 친구들은 같이 엮어서 생각해놔. 화학에선 솔직히 탄소화물 중에 아세트산밖에 기억할 게 없잖아. 근데 하버법의 암모니아도 물에 들어가면 염기성을 뗄 수 있어.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냥. 알겠지? 요거는 보고 판단. 오케이? 이제 프린트 피세요. 지난 시간에 줬죠? 안 가져왔다고 뻔뻔하게 고개 들지 마요. 어이구.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씩 찾아가 봅시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입에서 뭐 나와요? 위에서 소장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 이자액에서 먼저 나와야죠. 아밀레이스 나오고 장액에서 또 뭐 있죠? 말테이스 있죠. 마지막에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애들. 그러니까 엿당이나 데스틴까지는 아밀레이스가 담당을 하고요. 마지막에 소장에서 나오는 장액, 소장에 나오는 장액, 외부 미생에서 나오는 애가 마지막 포도당으로 바꿔줍니다. 자, 단백질 분해해보자. 입, 없어. 위, 펩신. 펩신을 활성화시켜주는 애가 누구지?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활성화시켜주는 애가 염산이죠. HCl. 효소는 아닌데 효소를 도와주는 거죠. 효소 작용을. 그 다음에 이자에서 뭐 나와요? 트립신. 그죠? 트립신이 나오죠. 마지막에 장액에서 펩티데이스. 이거 학교에서 안 알려주더나? 이거 효소? 그러면 외울 필요 없어요. 알려줬는데 슬쩍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다 알아야 돼, 효소는.
응. 프린터가 없어? 아유, 깜짝이야. 그럼 알려줘야지. 아우, 프린터 없다는 점에서. 이거 또 시작해. 저기 들어가서. 네. 효소, 여기 있는 거 효소 잘 보세요, 여러분. 위에서 내려올 때 쓰여있는 효소들이 있죠? 특히 라이페이스 같은 경우는요, 뭐 마지막 분해 요소 그런 게 아니라 얘는 하나죠, 딱 하나. 다만 라이페이스를 도와주는 애가 누구예요? 쓸개즙이죠. 그럼 또 하나 나왔네. 간에서 뭐가 만들어져? 쓸개즙이야. 됐죠? 오늘 벌써 3개 배웠잖아. 지난 시간에 잔뜩 배웠는데. 야, 간에서 뭐가 합성된다 그랬지? 요소, 또 글리코젠. 그지? 글리코겐, 글리코젠, 글루카곤, 글리세롤 한자가 있죠? 글리코젠. 알겠어요? 그 다음 지금 배웠죠? 뭐가 생산된다? 쓸개즙이 만들어진다. 알았니? 그리고 적혈구도 파괴되고 헤파린도 만들어지고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알코올도 분해하고 막 간이 하는 일이. 알았어? 근데 나올 때마다 챙겨요, 간은. 알았지? 자, 쓸개즙은 지방을 유화시켜서 누구 라이페이스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 효소들이 다 어느 샘에서 나온다고? 외분비샘에서 나옵니다. 외분비샘. 알았지? 우리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눈물과도 같은 거고요. 콧물과도 같은 거예요. 알았습니까? 우리 소장, 장의 장기 내부도 다 몸 밖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소화가 되면 에너지가 발생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 에너지는 ATP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ATP 생성은 오직 어디에서만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에서만 일어나는데 사실 여러분들 생투를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기 전에 알았어요? 인산화 작용이 먼저 일어나요. ATP도 만들어지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ATP는 꼭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진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이 ATP 합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오케이. 자, 영양소 흡수, 수모지암 기억나요? 수모지암. 수용성 어디에서 흡수한다? 모세혈관. 지용성은 암죽간. 됐죠? 자, 수용성은 모세혈관에서 흡수해갖고 어딜 꼭 거친다? 간을 거치죠. 그래서 포도당을 저장할 수 있잖아요. 간문맥을 따라서 들어가서 간에 저장돼서 간 정맥으로 빠져나갑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지용성은 어때요? 얘는 가슴관 쪽으로 넘어가죠. 그죠? 암죽관으로 돌아서 가슴관 쪽으로 좌쇄골 하정맥, 뭐 핏장 정맥 뭐쪽 써 있는데 좌쇄골 하정맥으로 따라서 심장으로 같이 우심실 쪽으로 서로 둘이 만납니다. 하대정맥, 상대정맥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맥이 두 개서 만나거든요. 들어가서 그 안으로 흡수되는데 수용성 영양소는 아미노산, 포도당은 꼭 기억하시고요. 지용성은 누구 기억해야 돼요?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혹시 자기네 학교에서 글리세롤이라고 가르쳐주는 학교 있어요? 다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죠. 그죠? 그 바뀌었거든요. 혹시 할아버지 선생님들은 또 그냥 글리세롤 롤로 하시니까 모노글리세리드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소화의 목적이 뭐라고요? 몸에서 흡수할 크기만큼 잘라내는 게 소화의 목적이에요. 아셨습니까? 최종 소화 흡수 장소는 어디라고? 소장. 융털의 의의는 뭐라고? 표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깊으면 영양소를 흡수하는 건 확산에 의해서 흡수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다 빨아들이고 더 빨아들이시면 뭐를 쓴다? 능동수송이 가능하다. 알았니? 능동수송이 바로 아까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었던 누구? ATP를 써서 흡수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써서.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있는 얘기 이 그림은요. 시험에 자주 등장해서 나온 그림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 이게 선이 이렇게 꾸불꾸불 있는 거 털같이 생기네. 얘가 바로 지방산이에요. pH 5.0. 알겠어요? 그때 산이 붙었잖아. 원래 지방은 중성지방이죠. 그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질이 저 중성지방 말고 뭐도 있다고 그랬죠? 인지질. 어디 구성하는 성분이야? 세포막.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있다고 그랬죠. 스테로이드. 그것이 어떤 종류가 있죠? 콜레스테롤이라고. 원래 여러분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알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벽을 막죠. 그래서 이게 뭐 고지혈증 되고 이렇습니다. 알았어요? 여긴 됐고요. 자, 이제 여기 혹시 학교에서 혈액 가르쳐 준 학교, 혈액. 자기네 학교 혈액 알려줬다. 오, 다른 데 안 알려줬어? 얘들아, 혈액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라. 이 혈액을 만약에 우리가 밖에다, 너네가 이제 집에 가서 컵에다가 혈액을 이렇게 따로 3분의 2 정도 따라서 이렇게 놔. 이렇게 냉동실에 잠깐, 냉장실에 잠깐 넣어놓고 딱 보면 위에가 노래. 건더기들이 밑에 가라앉아 있고. 알았어? 그 노란 부분이 혈청이야. 밑에 있는 게 혈구들. 혈구가 요 세 가지가 있잖아. 그지? 이 중에 핵이 있는 애가 누구라고? 백혈구. 여기 이게 김자액이라는 액이거든. 염색약이야. 아, 니네 머리 쓰는 거 말고, 머리 하는 거 말고 핵을 염색하는 약이 김자야. 김자. 감자약이 아니라 김자야. 이름이. 김자약을 넣으면 보라색으로 얘가 염색이 되거든. 백혈구만 염색돼. 알았어? 백혈구만 염색되고 적혈구의 역할이라든가 백혈구의 역할, 혈소판 역할은 좀 알아두는 게 좋은 게, 백혈구는 방어작용에서 자주 나오는 놈이야. 뭐라고 되냐 여기에? 식균이란 말 써있지. 니네 아까 염산의 역할이 뭐였어? 그래, 식균과 살균의 차이는 몸 밖에서 죽이는 거, 몸 안에서 죽이는 거. 알았지? 그리고 얘가 무슨 운동을 하는데 위족 운동을 한다고 그러거든. 아메바나 뭐 이런 애들처럼 위족 운동을 하는데 덩치는 제일 큰 놈이 혈관을 빠져나가서 체액에 있는 세균들을 막 잡아먹어. 먹고 끝나는 게 아니야. 먹으면 분석해. 먹으면서 이놈은 좀 시큼하군. 뭐 분석을 해서 꽁지에 달고 다니는 애가 있어. 보조 림프, T림프구라는 애인데 걔한테 정보를 주면 걔가 막 쪼르륵 달려가서 B림프랑 독성 T한테 정보를 줘. 걔들이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혈구도 굉장히 중요한 천병 역할을 하는 애들이야. 6,000개밖에 없다고 그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염증이 걸리면 제일 많이 2만 7,000개까지 올라간다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적혈구는 호흡에서 나와요. 적혈구에 3차원 단백질 구조 뭐 들어있어? 헤모글로빈 들어있죠? 걔가 산소 4개를 취하거든. 그래서 적혈구를 택시라고 얘기해요. 산소 몇 개 탈 수 있다? 4개 탈 수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 4개를 타서 어디 가서? 조직에 가서 세포한테 전해주고, 가끔 거기에 누구도 태워요? CO2도 태워요, 가끔. 근데 이제 CO가 헤모글로빈하고 되게 친해요. 그래서 한번 타면 안 내려, 얘가. 일산화탄소 있죠? 담배 연기. 그게 들어가면 안 내립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를 왜 피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혈소판. 얘는 거대 세포예요. 보통 20만 개 정도 있거든요.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한다. 알았지? 관여를 하는 거니까 쟤가 없으면 혈액 응고를 못 해. 알았니? 그렇다고 혈액 응고가 다 얘가 있으면 무조건 되느냐? 아니야. 트롬보키네이스나 칼슘 이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또 같이. 알았지? 혈소판의 역할은 혈액 응고입니다. 자, 이제부터 순환계요. 심장, 방실 여기도 좀 했죠, 여러분들. 여기 잘 봐요. 여러분, 심장박동의 자동성이라지 여기 덧붙여 설명해 준 학교 손들어 봐요. 심장박동 자동성. 연수가 중추구 이런 거 가르쳐 준 학교. 없어요? 뭐지? 혈관, 그 체순환, 우리 온몸 순환 있잖아요. 그거하고 폐순환 2개 딱 구분해서 가르쳐 준 학교. 니네 배웠는데 안 배운 척 하는 거 아니야, 니네? 나오지, 그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폐순환에서 누구 중요하다고 그랬어? 폐동맥과 폐정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동맥이 심장에서 나가는 거야, 들어오는 거야? 꺼지라고, 나가! 너 동맥해. 동맥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나가느냐는 거지. 실에서 나가, 실. 알겠어? 우심실에서 나가는 애가 폐동맥이고 좌심실에서 나가는 애가 대동맥이야. 알았지? 폐동맥은 어디를 향해 나가겠니? 폐를 향해 나가겠지. 그러다 보니까 폐동맥에는 굉장히 나쁜 피가 흘러. 검붉은색. 그래서 그거는 아, 얘가 더럽다, 깨끗하다. 이거의 척도는 O2량과 CO2량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동맥혈은
아무래도 동맥, 폐동맥에는 정맥혈이 흐른다고 꼭 기억해야 돼. 그게 내가 혈관 몇 개 알려줬잖아. 시험에 나오면 폐동맥, 폐정맥 100% 나오고, 조금 뭐 하면 간문맥 나온다 그랬잖아. 간문맥. 뭐 때문에 간문맥 나온다고 그랬어? 간문맥은 간에 들어가기 직전의 혈관이잖아. 문맥순환이라고 너네 옛날 선배들은 배웠거든. 그걸로 들어가는 혈관은 혈당 나와, 혈당. 식사하면 혈당이 굉장히 높고, 운동하면 되게 낮고, 근데 어딜 지나고 나면 간을 거치고 나면 조절이 된 혈관이 나와. 그 간정맥이거든. 거기 혈액은 조절이 돼서 나온다고. 알겠어? 그 다음에 콩팥동맥 배웠죠. 콩팥동맥. 그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동맥이야. 봐. 들어가는데 왜 동맥이에요? 심장이 기준이라고. 심장에서 나왔으니까. 알았어? 그 콩팥동맥이 들어가기 전하고 콩팥정맥은 심장으로 나가는 혈관 아니야? 그럼 요소 농도가 어디가 높아? 이런 거 물어볼 때 나온다. 알았어요? 그렇게 세 개밖에 안 나와. 꼭 기억하고 이거 안 했다니까 뭐 할 말이 없고. 다음 혈관의 종류 배운 학교. 혈관, 동맥, 모세혈관, 정맥, 표면적. 그런 거 안 배웠어요? 여러분, 혈관의 면적은 동맥이 클까요? 정맥이 클까요? 둘만 물어봤는데 이상한 대답을 하네요. 정맥이 큽니다. 정맥이 넓어요. 동맥은요, 양에서 승부를 걸지 않아요. 속도죠. 알았어요? 그래서 단면적이 되게 얇아요. 그래 그 혈관 벽이 있죠? 걔가 되게 두꺼워요. 쭉쭉 피를 뿜니다. 쫙쫙 뽑아줘요. 근데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천천히 올라가도 되잖아. 그지? 그래서 정맥은 넓어요. 넓은데 생각해봐요. 사람이든 누구든 이제 심장으로 거꾸로 오려면 중력을 거슬러야 되거든요. 대부분이. 알았어요? 거슬러 올라오다 보니까 피가 역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판막이 있어요. 알겠어요? 판막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야, 여기 바닷가 살아본 친구 있냐? 바닷가? 여기가 바닷가 아닌가? 짠내가 나던데? 야, 요렇게 생겼어. 그 문어 낚시의 그 바구니가 있거든. 쌤 어렸을 때는 쌤 바닷가 출신이라 항아리를 깨진 거 동네에서 이렇게 금가거나 깨진 버리잖아요. 그걸 새끼로 묶어갖고 물 들어왔을 때 물속에 이렇게 담궈놔요. 바위 근처에다가. 그리고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막 문어 들어있고 막 그랬다고. 근데 진짜 문어발 낚시는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어가 요로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나올 때 탁 걸려 이렇게. 그러니까 피가 밑에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겉으로 갈 때 딱 막아줘요. 그러니까 판막이 있는 혈관이 유일하게 정맥입니다. 걔들은 이가 없으면 피를 못 올려요. 그래서 동맥은 혈관벽에 눌러서 혈압을 통해서 피가 나가는데 정맥은 골격근이 눌러줘요. 골격근이. 이렇게. 여러분들 그 헌혈 해봤어 혹시? 헌혈? 아, 그걸 왜 했어? 아이고. 헌혈 해봤어요? 많이 했어요? 한번 경험으로 배기의 잔악한 그 여자분이 이렇게 하잖아. 손 이렇게 하라고 하네요. 그죠? 이게 최대한 피를 빨리 뽑으려고. 왜? 앞차 똥차들 밀어내야 새 피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맥의 혈액을 밀어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골격근이 밀어준다니까. 걔는 혈관벽이 얇아서.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상행선, 하행선 이게 정맥과 동맥이라면 이런 골목길 이런 작은 도로들 있죠. 이게 다 모세혈관인 거예요. 모세혈관 굵기가요. 적혈구 크기 하나만 해요. 적혈구 크기. 그래서 만약에 적혈구가 지나가다 막히잖아. 근데 막힐 수는 없겠지만 간혹 그 모세혈관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깊은 심에 들어갔다 나올 때 있죠. 나올 때 수압이 딱 차이가 나면 기포가 생기거든. 몸에. 그게 혈관을 막아요. 그걸 할머니들이 기가 막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요? 따져. 그 기를 뚫는다고 그러거든요.
어딘가 하나가 기가 딱 뚫리면 그게 검붉은 피가 나와요. 꼭 보면. 여러분,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이 다 뭐냐면 정맥입니다. 알았어요? 동맥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칼로 이렇게 쓸잖아요. 쓸면 이게 피가 나요. 더 쓸어요. 꾹 참고, 그러면 툭 소리가 날 거예요. 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냥 계속 쓸어요. 그 다음에 피가 쫙 나갈 거야. 아, 동맥이다. 이러시면 돼요. 동맥은 저 안쪽에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피가 진짜 거의 1m, 5m 솟구쳐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손목을 긋고 자살을 했다 이런 게 다 정맥근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으면 이게 따뜻한 물에 이렇게. 왜요? 응고되지 말라고 이렇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자기가 죽고 싶다 그러면 동맥을 끊는다는 심정으로 알았습니까? 하다가 아예 아파서 못 죽겠네 이러고선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이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잘 나온다 여기 배운 학교들은 모세혈관 단면적 많이 나와요. 혈압은 되게 낮거든요, 모세혈관이. 단면적은 되게 넓어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럴까요? 단면적이 넓고 혈류 속도가 느린 이유가 물질 교환에 용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 택배 같은 거 하면은 사람들 다 어디 뭐 오솔길 타고 들어와야지 뭐. 야, 고속도로 옆에 자기 집 있는 사람 없잖아, 거의. 다 와서 마지막에는 놓고 골목길 빠져나가서 다시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고 이런 식이잖아. 그래서 혈류 속도가 느리고 단면적이 넓은 게 모세혈관의 장점이거든. 뭐의 장점? 물질 교환의 장점. 용이하라고. 산소도 서로 왔다 갔다 해줘야 되고, 그지? 뭐 포도당도 넣어주고, 거기서 쓰레기 버리면 갖고 나오고, 그죠? CO2 이런 거죠. 질소 노폐물 다 챙겨와야 되고. 알았습니까? 혈관은 그렇게 알아두세요. 여기 동맥혈과 정맥혈이 있는데 뭘로 구분한다? 분압이요, 분압. 산소 분압이 높으면 동맥혈. 그래서 선홍빛을 띈다고 그래요. 동맥혈은 선홍빛.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검붉은 색을 띈다고 그러죠. 죽은 피라고 하는 거, 니네. 알았어? 그게 정맥혈. 그러면 동맥혈은 동맥에 흐르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게 폐동맥이에요. 알았습니까? 폐동맥에는 정맥혈이 흐른다. 잘 나옵니다, 시험에. 됐죠? 혈액순환에서 최순환의 목적이 뭡니까? 물질순환이에요. 여기가. 물질순환. 알았어요? 온몸에 영양소를 보내고 노폐물로 걷어오는 물질의 순환이 제 1목표고, 폐순환의 목표는 뭐죠? 기체교환이에요. 무조건.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폐순환, 온몸순환, 그들의 중심에는, 출발과 끝에는 항상 누가 있다? 심장이 있는 겁니다. 출발이 실이에요. 무조건. 도착이 방이고, 실방. 알았어요? 근데 온몸순환은 초장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내야 되니까 좌심실. 심벽이, 심장 두께가 좌심실이 약간 두꺼워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걔는 민문이근도 아니야. 가로문이근 비젓하게 생겼어. 물론 뇌가 걔를 관여하지 못해. 대뇌가. 얘는 무조건 연수야. 연수를 또 다른 말로 무슨 골이라고 하지, 얘들아? 숨골이라고 하잖아. 숨골. 나만 알아? 숨골 몰라? 처음 들어봐? 우리말을 사랑해야지. 연수는 심장박동의 속도를 조절하고, 니네가 심장박동이 활발하게 뛰면 뭐도 가쁘냐? 숨도 가쁘지? 호흡 속도도 같이 조절해. 알았어? 심장박동 속도 조절과 호흡 속도를 조절하는 게 연수고, 연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냐면, 연수가 어디쯤에 있냐, 얘들아? 뭐 그냥 가르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야. 이 뒤쪽에. 알았어? 그러니까 척수 위쪽에 연수가 있는데, 거기 혈관이, 모세혈관이 갈게 있거든? 거기로 CO2가,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운동을 심하게 하면 혈중 CO2 분압이 높을 거 아니냐? 그걸 감지해. 혈중 CO2를 감지해. 니네 CO2가 물에 들어가면 pH가 낮아져, 높아져? 이건 알고 있어? 그럼 산성이 되겠네? 그건 아니야, 얘들아. 우리 혈액은 pH 7.6 정도 돼. 그럼 염기성이다. 그게 7.4, 7.3 한번 떨어지면 기가 막히게 감지를 해. 그래서 박동이 뛰어. 호흡도 가빠지고. 그게 다 연수가 조절한다. 알았지? 연수가 그만 조절해? 아니야. 너네 밥 먹을 때 소화액 분비 잘 돼야 되지. 그것도 걔가 해. 연수가. 되게 중요하거든, 연수.
알았어? 지금 여기 있는 얘기들 순환 중에서도 니들 요거 잘 봐. 폐정맥, 폐동맥